글로벌 PHP 기술 트렌드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모던 PHP 유저 그룹 2024년 2월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라이시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사이트 상위 노출시키기 SEO 편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SEO라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SEO는 결국에는 잘 노출시키는 거예요. 네이버, 구글 이런 곳에서 로봇이 한번 싹 돌아봅니다. 내 사이트를 돌아보고 내 사이트를 평가를 해서 이거를 몇 순위에 넣을지를 고민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딱 매긴 순서대로 나오는 게 SEO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SEO 최적화가 완료된 페이지들이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상단에 노출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과장 조금 있을지 몰라도 뭐 강남에다가 간판에 이제 하나 한 일주일 정도 올린다라는 게 요즘 네이버 블로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트들의 이제 검색 엔진의 힘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등록해야 되느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많겠지만 네이버, 구글 다음에는 검색 등록하는 서비스가 각각 존재합니다. 심지어 구글 빙도 존재해요. 여기에 맞춰서 나의 도메인을 등록하면 해결이 됩니다. 자, 첫 번째죠. 제이슨 LD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SEO를 예전부터 접하셨던 분들도 많이 모르는 부분들일 거예요. 딱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제이슨 LD를 이제 태그로 추가를 했을 때 이렇게 좌측에 나오게 됩니다. 유튜브 링크를 연결하면 유튜브 컨텐츠가 나오는 게 현재고요. 뭐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포스트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무료로 노출시켜 주는 게 이제 제이슨 LD인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사이트를 홍보를 하고 싶은데 나는 유튜브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를 안 했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꼭 제이슨 LD를 검색해서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료는 네이버에 있는 그 문서들이 꽤나 정리가 잘 돼 있고 좀 의외죠? 네이버가 자기들이 노출이 잘 되는 걸 공유한다? 굉장히 의외죠? 그렇지만 의외로 구글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노출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그 다음은 백링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백링크는 쉽게 얘기하면 링크 좀 주세요 했을 때 댓글로 링크 주는 경우 있죠? 그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이 내 링크가 많이 퍼져지면 그만큼 나의 글 랭킹이 올라가고 그리고 퍼간 사람의 랭크도 같이 올라갑니다. 뭔 얘기냐면 내 블로그가 유명하지 않은 블로그예요. 근데 유명한 페이지에 그 링크를 가져와서 넣기만 해도 점수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노출되는 점수가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과 후를 이제 조합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결국 네이버나 구글이 문서에도 이렇게 설명을 주구장창 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핵심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를 좋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길게 보게끔 만들면 그거는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그 글이 HTML 태그나 뭐 아니면 SEO 최적화나 그런 거 다 못해도 검색량이 미친 듯이 좋으면은 그거는 상위 노출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특히나 백링크는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는데요. 그 구글 처음 창립했을 때 특허를 냈다고 하죠. 그때 특허에 들어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백링크에 대한 점수 알고리즘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에 그 알고리즘이 현재 구글과 네이버에 녹아내려 있지 않다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녹아내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안 좋아요. 지금 알고 계신 분들 최대한 이 내용을 퍼뜨리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정보예요. 저는 이 정보를 얻으려고 4개월간 회사 일을 하면서 100만 원을 넘게 사비로 썼습니다. 이 사비로 쓴 거는 저한테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메타 태그는 더 이상 키워드 태그를 이제 점수로 매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뭐 블로그 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워드를 추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이미지에는 그냥 이미지만 떡 하고 올리시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페이지죠. 그 페이지에 대한 제목과 내용에 연관이 있는 글자면 더더욱 상위 랭크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요즘 슬슬 이야기 나오는 건데요. 처음에 이야기했죠. 너무 SEO 최적화의 상향 편준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중요한 구문, 예를 들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에 EM을 추가하거나 B 태그를 추가해서 조금 더 이제 강하게 키우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MS 클라리티 이런 것들은 일단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되 나중에는 만약에 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딱 그 단어만 검색하면 돼요. 구매 전환율 그걸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H태그는 하나만 사용하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글에서 점수를 매길 때 약간 공식처럼 내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H1부터 H6의 사용법이에요. 이거 만약에 이제 퍼블리싱을 하시다가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이미 프론트엔드인데 이제 나의 회사에서 이제 퍼블리싱 된 걸 봤어요. 근데 컨텐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H1, H6, H3 이렇게 쓰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빼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 글의 본문 컨텐츠에만 H1과 H6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블로그에 해당되는 테이블 오브 컨텐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신다면 더더욱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고요. 목차를 추가해서 설명해 주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이트의 속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미지를 웹P 그러니까 PNG 이런 게 아니고요. 웹P로 웬만하면 처리를 하거나 웹P보다 좀 더 압축률이 좋은 것도 있는 걸로는 알아요. 대신에 그런 걸 도입을 했을 때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점유율이 높은 브라우저들이 잘 표시를 할 수 있는지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 MP4도 마찬가지로 무겁습니다. 그거를 좀 더 가볍게 포맷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한번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홈페이지에 도입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 전체를 다 받아들이신다는 건 결국 로봇이 긁어가기 좋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내 사이트가 만약에 저평가를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 변경하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집니다. 이 로봇이 이 사이트는 값어치가 없어 하면서 결국에는 구글이나 네이버 봇도 결국엔 서버가 돌아가는 거니까 부담을 느껴요. 뭐 당연한 거겠죠? 지금 페이지만 해도 뭐 1조 개, 10조 개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수를 최대한 처음부터 잘 받고 저평가를 받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좋다. 페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행동을 이제 주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SEO를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유리하게끔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라이트하우스라는 녀석이고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다음에 그 사이트 URL 뭐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이제 넣고 싶다면 그렇게 넣어서 검사를 하면 됩니다. 검사를 했을 때 성능, 접근성, 권장사항, 검색 엔진 최적화를 이제 점수로 매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구글이 대놓고 힌트를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결국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신경을 써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특히나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버의 환경을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론트엔드 전반을 뒤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무리하게 한다고 무조건 좋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엔 유저들의 그 체류 시간, 그러려면 결국엔 그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야겠죠. 이렇게 뭔가 이 빨간색, 이 노란색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그만큼 사전 준비를 잘 하신 다음에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슬슬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저만의 비법들이에요. 확장 프로그램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헤딩스 맵은 H1부터 H6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간단한 리뷰도 어느 정도 제공해 줘요. 이걸 통해서 이제 현재 네이버 검색에서는 이렇게 H1 태그를 2개를 넣었네요. 뭐 이럴 수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제 우리들은 컨텐츠를 만들 때 웬만하면 제대로 지키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타 태그는 로봇이 좋아할 만한 사전 정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메타 태그를 저는 지금까지 그래요. 한 3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슬슬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언론사들의 SEO입니다. 언론사들이 SEO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짜는지 알게 됐어요. 어느 언론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고 계신 메타 태그는 제가 3년간 뻘짓하면서 만들었던 메타 태그에 해당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해서 뭔가 영상으로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이거 딱 열어놓고 내가 빠뜨린 건 없나? 이거는 어떻게 채우지? 라는 고민을 하시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특히나 여기에 보이시는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 메타 네임이 디스크립션의 케이스가 예전에 그 메타 네임이 이제 키워드였던 녀석과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중요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디스크립션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잘 꽂아 넣으면은 물론 문장이 어느 정도 이제 읽혀야겠죠? 왜냐하면 읽는 사람 결국 사람이고 클릭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오지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긴 합니다. 오픈 그래프로 알고 있고요. 페이스북에서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착화가 되면서 SNS에서 사용하게 돼요. SNS를 칭하자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오지 이미지를 이제 수정을 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캐시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작업하실 때 만약에 수정을 원하신다면은 각 서비스의 캐시 초기화를 구글에 검색해 가지고 캐시 초기화를 해야지 이제 제가 원하는 걸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사이트가 과연 저평가일까 아닐까? 제가 실은 컨텐츠를 좀 더 집중하자라고 생각하고 SEO 신경 안 하고 막 썼어요. 그래서 지금 블로그를 열심히 쓰다가 그 블로그를 그냥 없앴어요. 없애고 이제 도메인을 새로 만들어서 올려보니까 차이점을 하나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거 업데이트 되는 속도가 SEO를 신경 안 썼을 때는 막 한 달 걸릴 때도 있었고요. 일주일 걸릴 때도 있었는데 이걸 SEO 최적화하고 글을 올려보니까 빠르면은 한 6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변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정말 SEO가 최적화가 안 됐다 하면은 어떤 컨텐츠는 지금 2달째인데도
아직도 옛날 그 태그, 옛날 타이틀 내용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저평가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제 도메인이 여러 개인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버는 하나인데 도메인이 한 6개 정도 돼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쪼개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로봇은 이 두 군데를 들리는데 똑같은 정보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 사이트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개발자가 매뉴얼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이건 구글 피셜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캐노니컬 태그라는 거를 달아가지고 어떤 게 본 사이트인지, 그러니까 어떤 게 본진인지 확실하게 적어 놓으라고 하는 거죠. 보면 저는 본 사이트가 rgg.kr이에요. 그러면은 캐노니컬 태그에는 rgg.kr을 넣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한테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라딩.kr에 이제 접근해도 본진이 어딘지 알려주다 보니까 점점 그런 로봇의 뭔가 눈치를 이제 덜 봐도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SEO를 해봤자 뭐해? 어차피 이제 GPT가 대세인 세대인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GPT 또한 어떻게 보면 보시라는 거는 전 알게 됐어요. GPT한테 예를 들어서 여기 크롤링해요 하면은 저 여기 접근 못해요 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요. 걔네들도 이제 네이버나 구글처럼 GPT 보시라는 애가 이제 도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걔네들도 결국엔 SEO라는 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5년까지, 아직 5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입니다. SEO 이것만으로 안 끝나고요. 양질의 데이터, 사람들이 읽을 만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2024년 2월 정모를 마치겠습니다.